대부분의 손님들은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연령층은 영업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저는 많아봤자 40, 50대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40대, 50대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보통 40, 50대가 많죠. 나이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엄청 다양하게 옵니다. 70대 할아버지 오시는 것도 봤어요. 70대요? 네. 뭐 하시는 분이지? 강남에서 사는 70대는 큰 손입니다. 느낌이 달라요. 이게 약간 대부분의 손님들이 좀 센 척할 것 같거든요. 많이 그렇죠. 영업진 입장에서 당연히 서비스 정신을 모시겠지만 꼴불견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돈이 많은 척을 자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화만 몇 번 해봐도 돈이 있다 없다 이런 게 나와요. 제 손님 중에서 100억대 자산가가 있는데 엄청 허름하게 다녀요. 진짜 뭐 시계도 카시오 이런 거 차고 신발도 시장에서 2만 원에 팔 것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안경도 한 7년 된 거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대화해 보면은 돈이 많다는 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말하는 거에서 티가 나요. 그냥 정중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가격 같은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달라 그래요. 계산할 때도 총 금액만 보고 깔끔하게 결제하는 경우가 많고 매너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예를 들어서 몸에 이렇게 문신이 많고 막 금통시계 하나 차고 이렇게 씩씩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다 나오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이 없구나 보여요. 아, 돈이 없구나. 자기 전 재산을 팔에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맞춰는 주죠. 그럼 좀 생기는 습관이라든가 직업병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직업병은 관상쟁이가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사람을 대면하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과 노는 스타일이 보여요. 그런 게 좀 신기해요.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봤었을 때 만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분위기 따라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그런 게 좀 바로 보여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담들이 관상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킬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진상이다라는 느낌이 몸에서 촉 있다고 와요. 그 물고기 눈 있잖아요. 물고기는 뭐예요? 물고기 눈이 조주빈 상 이런 상들 있잖아요. 그런 게 과학이에요. 그런 손님들이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술 먹고 노는 데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걸 보여주는 때니까 여성분들은 직업병이 뭐가 있을까요? 거울을 일단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평가를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다닐 때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쌩얼로 다니는 아가씨들도 많고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이스를 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경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화류계는 외모 지상주의와 자본주의의 끝판왕이고 내 외모가 페이로 직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여성분들과 부대끼면서 한 5년을 보내신 건데 그렇죠. 이 아가씨들과 5년 정도 일하면서 느낀 점 이렇게 질문하면 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고생한다? 이런 단어가 많이 떠오르고 아가씨들이 돈을 쉽게 번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시간당 뭐 10만 원씩 버니까. 근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강남에 처음 올라왔을 때 봤던 아가씨가 있어요. 되게 예뻤고 지적이고 똑똑해서 대화를 잘 됐었는데 그 친구를 이 가게에 와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한 2, 3년 만에. 근데 애가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어눌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깊게 고민을 하고 오래 한 선배님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술을 계속 먹다 보면은 뇌가 녹아요. 왜냐면 날마다 어떠한 공부도 하지 않고 술 먹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술 먹고 일어나서 출근하면은 바보가 되더라고. 대화를 하는데 애가 좀 이상하다? 얼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도 흐리멍텅해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정신병이 와요. 왜냐면은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손님들의 온갖 스트레스를 온 몸으로 이렇게 받아내는데 나는 스트레스를 풀 게 없잖아요. 보통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푸는 방법은 운동이라던가 독서라던가 산책을 하면서 이게 힐링이 돼야 되는데 호흡을 가서 더 자극적으로 해버리고 자극에 자극을 넣어다 보니까 정신이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아가씨가 돈을 쉽게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 하루만 봤을 때고 자기 인생과 자기 평판과 자기 청춘을 갈아넣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가씨가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충격적이었던 일? 아니면 놀랐던 일?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호빠에서 처음에 일을 했었을 때 기억에 남았던 손님이 하나 있어요. 그 손님이 지금 하늘의 별이 되신 분인데 남자친구랑 싸웠었나봐요. 헤어지고. 그래서 남자친구랑 풀려고 호빠 왔었는데 거기서도 유리를 던지면 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안주를 그때 메이트였으니까 서빙을 하는데 손님이 눈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다음 날에 들은 소식은 그 손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죽었대요? 그냥 자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약하는 언니들 같은 경우에도 많죠. 일단은 약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눈이 좀 퀭한다거나 초점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텐션이 올라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벌려고 밤일을 시작했지만 약을 하고 나서부터는 약값을 벌기 위해서 밤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듣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그렇고 네. 여성분들도 그렇고 이 문화가 워낙 뭐 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긴 해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좀 어때요? 좀 많이 그런 게 늘어나요? 요즘에? 엄청 많이 들어가죠. 가게에서 아예 손님들한테 약을 유통해버려가지고 걸린 데도 많고요. 그리고 약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끈끈한 게 있어요. 너도? 야 나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서로 너무 구하기가 쉽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처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 일을 해야만 아는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 먼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손님 방 안에 여자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방이 터진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촌이 초이스를 봤는데 조카가 아가씨로 들어온 거죠.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방에 있을 때인데 매너가 좀 좋은 손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손님이 아가씨랑 같이 있었는데 그러다 와이프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아가씨가 와이프 전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손님 핸드폰으로. 큰일이 난 거죠. 왜 받았대 얘는? 아가씨도 취해서 실수를 한 거죠. 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이혼을 당하네 뭐네 해가지고 카운터까지 내려와가지고 카운터를 다 엎고 직원들 멱살 다 잡으면서 내 인생 이제 어떡할 거냐, 아가씨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저도 이렇게 멱살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눈이 너무 슬퍼 보이니까 저도 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혹시 그 다음에 아가씨가 손님한테 합의금으로 장난을 치려다 걸린 썰이 있어요. 손님이 혼자 왔어요. 아가씨가 이제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손님하고 잘 이야기가 됐는데 나와가지고 방 담당한테 나 손님한테 원하지 않는 걸 좀 억지로 당했다. 방 안에서? 네, 방에서. 그래서 손님을 신고할 거다. 신고하기 싫으면은 합의금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님은 뭔 소리야, 나는 그런 적 한 적이 없다. 난 진짜 억울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남에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길 가게 되면은 이제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애가 그게 있는지는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무조건 우기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센터 앞에까지 간 다음에 영업진들한테 오빠 정말 미안해, 나 사실 돈 벌고 싶어서 거짓말했어.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 아가씨는 가게에서 아예 블랙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렸어요? 잘렸죠. 해바라기 센터는 뭐예요 근데 정확히? 해바라기 센터는 이제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낸 센터인데, 혹시나 여성이 부당한 일이나 성적으로 그런 거 당했을 때 검사해가지고 진위 여부를 좀 추려주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그거 없었으면 이 손님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진짜로. 와, 이런 데도 혼자 오면 안 되겠다. 혼자 와도 믿을만한 사람을 찾고 오면 돼요. 비서님? 네, 저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방에 계속 왔다 갔다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아가씨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친구는 애당초 넣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성분들 말고 남자분들을 먼저 얘기해보면, 여기서 일하면서 이 가게에 뭐 룰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 아가씨 번호 물어보면 안 되고. 번호는 왜 물어보면 안 돼요? 번호는 아가씨를 감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연애해버리게 되면은 아가씨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연애해요? 연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씨들이랑 영업진이랑 만난다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PD님이 저랑 엄청 친한 영업진이고 제가 밑에 아가씨가 많아요. 근데 PD님이 제 새끼 중에 한 명이 마음에 든대요. 그럼 저는 그냥 PD님한테 밀어주죠. 근데 PD님이랑 안 친해요. 근데 내 새끼 번호를 땄어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죠.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게에서 벌금을 받죠. 그럼 반대로 여성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도 있어요? 여성분들도 똑같이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초보 영업진하고 사귀는 아가씨는 많이 없어요. 경력이 좀 된 영업진하고 사귄 경우가 많죠. 사전에 얘기할 때도 이 일에 대한 만족감이 크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손님들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좀 그런 걸 많이 봤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친해져서 오다 보면은 외상 달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믿고 보내드렸는데 돈을 너무 늦게 해주신다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손님하고 인간관계가 좀 틀어졌을 때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좀 현타가 많이 오는데, 그만두고 싶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5년을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일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기서 5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화류계는 인간 사회의 민낯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의 솔직한 욕망이 들어가는 곳,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